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 벌써 1월 한 달이 되고 2월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달도 돈 많이 벌어봐야겠죠? 현덕이 덕분에. 시간입니다. 네. 현덕이 덕분에 2월 한 달도 또 계좌 수익률이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네. 머리 파마하셨나 봐요? 아예 뭐 소리가 나오나요? 네, 유튜브 채팅방에 또 네. 파마했다고 알아봐 주시는데 네. 최현덕 매니저님의 종목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뷰부터 한번 해볼게요. 한 1월 달에 너무 좋았고요. 이제 네. 2월 달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한번 나갔다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파트론 같은 경우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번 좀 올랐다가 역시나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하락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왜 제가 이 상황에서 지금 이 파트론을 리뷰를 하냐면은 내용은 좋은데 실제 이 미국에서 올랐던 게임스탑이라든가 그런 어떤 인위적인 상승 흐름이 아니라 내용이 너무나 좋은데 못 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먼저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은 아직 못 가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지금이라도 매수한다고 한다면 올라갈 수 있다. 지금 파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전장 부품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 관련주에서 못 갔던 종목인데요. 지금 이 물량을 소화하면서 전장 부품을 불리고 있고 2020년도에 고객사하고 합작을 해서 같이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 전장 부품 쪽에서 그 고객사에서 지금 점유율이 5%지만 작년 기준입니다. 근데 2022년 기준 본다면 점유율이 55%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을 본다면은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사도 괜찮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반등이기 때문에요. 이 반등 시장은 제가 볼 때는 2, 3일 정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 장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사실 전기차라든가 반도체 이쪽의 종목들은 여전히 반도체는 공급 부족이고 수요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역시 시장 전혀 문제 없죠. 이런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올 종목인데 아직 좀 못 가고 있다? 그런 종목으로 지금 접근한다고 한다면 이 반등 시장에서 절대 늦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보유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파트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제 1차 목표가 14,000원, 2차 목표가 16,000원까지 가져가도 되니까는 좀 편하게 보유를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트론 리뷰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장 어떤 종목 한번 눈여겨볼까요? 네. 전체적인 카테고리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 봐야 되는 종목의 키워드는 공매도와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한 달 안에 30% 수익을 내겠다. 네. 코로나랑 공매도랑 엮인 거 보니까 무언가 제약바이오 안에 있는? 제약바이오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닐 수도 있나요? 예,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포스트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제약바이오하고 살짝 멀 수도 좀 있고. 소비 쪽으로 가시는 네. 건가요? 모르겠네요. 저도 한번 일단은 하나씩 좀 이따 들어봐야겠어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왜냐면 공매도는 제가 왜 공매도했냐면은 어쨌든 공매도 때문에 헤지펀드가 지금 당한 거잖아요. 네. 당한 것도 굉장히 크게 당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공매도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주춤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정책도 나와주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는 좀 공매도가 많은 종목을 들어간다면은 그런 공매도 세력이 주춤하기 때문에 네. 좀 탄력이 좋을 것 같고요. 그 결국은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보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종목을 준비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굉장히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종목이라서 와, 이 종목도 있었구나. 이거 사면은 괜찮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네. 투자 기간은 지금 이제 넉넉 잡아서 한 달로 잡았고요. 이 종목이 지금 이따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 30%까지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한 달 안에 30% 수익을 내겠다. 네. 관련 뉴스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네. 공매도 이야기 정말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공매도 리포트 안 낸다. 고개 숙인 공매도의 네. 전설. 요 관련 기사의 사진을 보게 되면은 네. 이 월가의 유명 공매도 투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면은 왠지 좀 그 폐잔병의 느낌이 나요. 좀 미안하다라는 식의 그런 인터뷰를 하면서 앞으로는 공매도 리포트 안 되겠다라는 건데 바로 이제 그 시트론 대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공매도 리포트를 냈다가 어쨌든 이 최근에 급등했던 이 게임스탑이라는 주가, 그다음에 이 AMC 엔터테인먼트 이 주가 급등하면서 일단 좀 욕도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거의 20년 전부터 이런 공매도 리포트를 써오면서 관련 이 공매도 세력으로부터 좀 호응을 많이 받았던 그런 투자자인데 이런 분이 이제 다시는 공매도 리포트를 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뷰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원래는 개인 투자자를 좀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20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어떻게 보니까 기득권자가 돼 있더라. 지금 반성한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어떤 공매도 리포트가 아니라 어떤 투자자들을 위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레포도 쓰겠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거 본다면은 어쨌든 공매도의 한 축이었는데 이 공매도의 한 축이었던 이 분이 이제는 어떤 매수 추천 리포트를 낸다라고 본다면 시장이 좀 방향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어떤 공매도 세력이 좀 많이 위축이 돼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도가 많이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좀 그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약해진다고 했을 때 공매도를 다시 매수를 해서 포지션을 청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고 본다면 좀 급하게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지금 정책도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공매도 연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건데 아직까지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집권 여당이 하면은 거의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철에 개표를 의식을 했는지 공매도 금지를 3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던 겁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12월 달을 앞두고서 이제 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도마개미가 많이 운동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 개인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것도 연장이 됐죠. 지금 공매도 같은 경우도 진작부터 연장해야 된다 또는 뭐 공매도 없애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일단은 공매도 금지 3개월 연장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이게 보궐선거가 이제 4월 달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개인들의 표를 잡기 위한 그런 움직임도 보여집니다. 내용을 보면 어쨌든 이 불법 공매도 처벌법이 좀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전산 시스템이 갖춰진 이후에 공매도를 풀어도 괜찮다라고 해서 이 이유를 근거로 이제 공매도 3개월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게 대형주입니다. 삼성전자, LG 같은 대형주인데 만약에 이거를 공매도 금지가 풀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대형주 위주로 어떤 공매도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이 많은 대형주들을 많이 매수했던 그런 개인들이 피해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오히려 다시 한번 대형주가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지수의 상승을 또 한번 점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정치권도 공매도 풀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 정확한 건 3월달 가봐야 할 것이고요. 2월 17일 날 금융위에서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결론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이런 쪽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요거는 이제 공매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보는 건데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는 거에 대해서 작년부터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때 못 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지금 어떤 그 국내외 상황보다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을 때 올 수가 있고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제 좀 이런 상황이랑 못 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 한 여름쯤 지나면 오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텐센트가 한국을 투자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한국의 어떤 게임들을 많이 산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어쨌든 그 한한령이 플레이가 가능한 건데 지금 시진핑이 오는 걸 떠나서 한한령이 플레이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게임사가 이제 중국에서 판호까지 좀 나왔던 부분이 있었죠. 이런 거 본다면은 일단 시진핑 주석이 오기 전에 한한령은 풀리고 있고 시진핑 주석이 온다고 한다면 사실 그때는 많은 이 중국 소비자 급등이 나오겠죠.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26일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통화를 하면서 이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코로나 환자만 좀 없어지면 올 텐데 그건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겠다는 의지는 확실하고 한한령이 풀린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주를 좀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잠시 뒤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살짝 대본 보고 어떤 종목인지 예. 훑어봤는데 네. 이게 공매도하고 연관이 있었나요? 정말 놀랐어요. 아마도 모를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해드려볼까요? 네. 공매도 비율로 봤을 때 한국에서 공매도가 가장 많은 종목이 오늘 종목입니다. 네. 바로 롯데관광개발입니다. 공매도 이제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게 셀트리온이고요. 네. 비율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게 롯데관광개발이에요. 아마도 이제 이 중국 소비주다 보니까는 네. 시진핑 주석도 좀 못 오가다 보니까 공매도가 좀 많아졌던 것 같은데 실제로 공매도 분위기도 풀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분위기가 공매도는 좀 약간 죄를 짓는 듯한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는 공매도가 제일 많은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그거를 떠나서 일단은 지금 중국 소비 쪽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제주 드림타워가 이제 지난해에 좀 준공이 들어갔습니다. 준공이 돼가지고요. 빠르면은 이번 달에도 개장할 것 같고요. 늦어도 3월 달에는 개장할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이미 이제 복합 리조트가 작년 11월 달에 준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먼저 개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초에 카지노까지 이제 개장 앞두고 있는 건데
지금 전제 조건인 5성급 호텔 등급을 취득하기 직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카지노가 개장된다는 것이 가장 특징인데요. 이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무비자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온다라든가 어떤 중국의 여행이 좀 풀린다라든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포스트 코로나가 된다고 한다면은 중국인들이 많이 오겠죠. 그에 대한 가장 수혜주가 바로 롯데관광개발이다. 일단은 중국인 노비자 지역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어떤 관광이라든가 이런 카지노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과거에 지금 GKA라든가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롯데관광개발은 인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지하고 이제 캐파를 봤을 때 1,600실에 달하는 호텔 캐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국내에서 관광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수를 보겠지만은 중국인들이 올 때 더 큰 수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카지노를 보게 되면은 원팰리스라든가 갤럭시, 이 멜크로타운 같은 이 유명 이 카지노 출신들이 경영을 하게 되면서 그런 네트워크 자산하고 경험이 지금 이 롯데관광개발을 어떤 관광의 유치라든가 그런 면에서 아주 잘 이끌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출을 좀 따져보게 되면은 연간 카지노 매출이 한 8천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호텔에서는 지금 1,400억까지 예상을 하는데 이게 투숙객률이 70~80%로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 그렇게 됐을 때 매출이 1조 원 내로 나오고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로 예상합니다. 이게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됐을 때 이야기인데 영업이익이 2천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퍼십을 대입했을 때 시가총액이 2조 원 정도가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1조 원대다. 이거를 지금 이 전문가들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의 시가총액은 건물값밖에 안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포스트 코로나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따져봤을 때는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최근에 보시면은 화장품 관련해서 좀 많이 올라왔죠. 근데 롯데관광개발은 차트 보시면은 올라온 게 없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오늘은 이제 딱 하나의 차트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제 실제로 이 제주도에서 이 드림 타워가 준공 들어가고 이제 이번 연도부터 이제 영업을 할 걸로 알려지면서 올라오다 말다 계속 좀 등락을 좀 거듭해왔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많은 아모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국 소비주로 대표되는 종목들이 최근 한 달 동안 많이 올라 있었어요. 근데 롯데관광개발 오른 게 없었죠. 항상 좀 중국 소비주가 올라갈 때도 늦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늦게 간다 하더라도 갈 때는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됐고 지금 가격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땅값과 건물값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시가총액을 대변한다고 하니까는 앞으로의 포스트 코로나 준비할 때는 아마 이 종목 많은 게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정고점대가 18,000원이었는데 1차 목표가를 18,000원, 2차 목표가를 21,000원으로 해서 손절가는 15,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 소개해 주셨습니다. 1차 목표 주가는 18,000원, 2차는 21,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네. 손절가는 15,000원입니다. 오늘 최현욱 매니저님이 머리를 올려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담이 나올 만큼 지금 시장이 네. 그래도 좋아서 다행인데 그래도 불안함은 있잖아요. 네. 최현욱 매니저님의 시장 이야기 더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만큼 시장이 좋다는 이야기인데 네. 오늘도 사실 종목이 많이 올라다 보니까 급등 나온 종목이 있고요. 수익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4시 반에 무료 방송 오시면은 어떤 분들이 얼마나 큰 수익 가져가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번 주만 본다 하더라도 2월 달에 시작이기 때문에 종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 종목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니까 4시 반 무료 방송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익이 안 나는 종목도 많습니다. 여러분 손실 보고 있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손실 보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현덕이 덕분에 최현덕과 함께하고 싶다고요? 방법 하나, 인터넷 검색창에 MBA 코드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최현덕 무료방송을 클릭하세요. 둘,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를 입력하고 내용에 최현덕이라고 써서 전송해주세요. 접속할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